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이 멋지고 근사하고 단아하게 얘기해봐. 자, 마이크 여기 쪽에 있어. 멋진 근사하고 단아하게요? 원, 투, 쓰리. 질문 바뀌면 안 된다. 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이요. 음, 근데 저희를 지금 요가 선생님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강사로. 근데 더 이상 워크숍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왜 받지 않으시는 건지, 더 이상의 강사를 양성하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하고 그걸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한 내 대답은, 강사하지 마. 그렇지. 내가 이 딴 이야기가 많아질까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하고 간단하게 적어봤어. 빠르게 우선은 쫙 얘기해 준 다음에 자세하게 풀어줄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보고 끝내면 돼. 네. 내가 2012년도부터 이제 요가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5년도에 시흥센터에서 워크샵 1기 하면서 받기 시작했지. 그래서 15, 16, 17, 18 4년 받고 올해부터는 안 받았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거는 1기하고 2기만 가르치고 3, 4기는 진원장이 가르치면서 내가 좀 보조해 줬던 거고, 2015년도부터 받게 되었는데, 우선은 내가 워크숍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때 요가 강사만큼 좋은 게 없었어. 세상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체가 좋고 요가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건 놀고 있는데 돈을 막 갖다 주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됐다고. 내 재능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랑 그거를 하면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좋아지고 있고 환해지고 있고 막 먹을 거 막 갖다 주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걸 막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거를 권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거에서 이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강사가 되고 나면 넌 놀고 있지만 넌 행복하게 너의 삶을 즐기고 있지만 막 풍요로워질 거야, 이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게 되었어. 그 이유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들을 배우더라도 나오는 출력물이 다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선천적으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지. 그분들은 강사를 하면서 좌절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중도의 감정적이든 어떤 것들이든 강사로서 가는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 훈련을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체력적이든 가정적 환경이든 아니면 내 사고에서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든 내 고집이나 아집이든 내 습성이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는 만큼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좌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좌절하는 강사님도 보고 원장님을 시켜놓고 하게 됐는데 좌절하시게 되고 실패하시게 된 거지. 왜냐하면 중도에 멈췄다는 건 좌절과 실패이니까. 그러면서 가는 것들 보게 되면서 나 스스로도 꽤 많은 죄책감과 자괴감과, 다 그럴 수 없는 건데 라는 느낌과, 그래서 내 스스로 책임감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좌절하는 걸 보면서 나 역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많이 잃어버린 그 부분이 생겼어. 그래서 우선은 말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 이따 자세히 풀어줄게. 그래서 요가가 만약에 네가 너무 좋은 거여서 그래서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 요가 강사가 말고 요가를 조금 더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가 강사가 돼서 이걸로 내 업을 삼아서, 왜냐면 요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직업으로 삼겠어, 이렇게 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거보다 나한테 준비된, 나한테 맞는 어떤 재능에 맞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가는 반드시 휴식처럼 남겨놔라.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등산에서 올라갔을 때 등산하다가 지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 그럼 그 베이스 캠프에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데, 그 베이스 캠프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조난을 당하는 거야. 근데 네가 삶의 의미에 있어서 요가에서 휴식을 받고 그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정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거를 현업으로 놓게 되면,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 치열한 사투 끝에 돌아가게 될 곳은 어디야? 그때는 요가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가는 취미이면서 나의 베이스 캠프로 놔두고 다른 나의 재능과
그런 것들을 꽃피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그 업에 도전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고, 되게 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요가를 어떤 요가가 있고 어떤 자세가 있고 이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고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면서 요가 강사로 가기 위해서 이 시스템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는단 말이지. 근데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는데 결국엔 그게 뭘 의미한 거냐면 지식을 전달해서 그걸 빨리 흡수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적용을 하는 것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인데 아주 작은 과정이야. 그래서 당신이 요가를 하고 싶은데 요가 강사가 되는 과정을 갖게 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되냐? 지금 시스템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강사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야. 지금의 요가 지도자 과정을 만든 것들은 모든 커리큘럼이 지식을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체험을 몇 번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들인데 그걸로 해서 당신이 강사가 될 수가 없어. 그럼 결론은 뭐겠어? 되고 싶어서 가는 곳에서 될 수 없는 방법들을 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 확률이. 만약에 그 과정을 배웠는데 됐다. 그건 그 과정을 배워서 된 게 아니라 넌 원래 될 애였던 거야. 이해했어? 나는 싸움을 잘하고 싶었는데 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싸움을 잘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넌 원래 싸움을 잘하는 거야. 내가 예뻐지고 싶어서 요가를 배우고 요가를 배우고 나면 예뻐질 것 같지만 넌 원래 예뻤던 거야. 나머지는 이 지금에 있는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것들은 시간적으로나 이 시간에 비해서 분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량을 아주 내재화시킬 만큼으로 정성스럽게 트레이닝 시켜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한 단계로 도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는 게 많아졌다는 것 뿐이야. 내가 알미 단계에 이야기했잖아. 알미라는 게 경험했다, 보았다, 이해했다, 완전히 기억했다, 그걸 그대로 느꼈기 때문에 재현해낼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느낌 그대로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다가 알미라고 했잖아.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 과정이라는 이 커리큘럼과 과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강사를 단기간 내에 특정한 지식을 집어넣어서 이 과정을 이수시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 한 개도 내재화되는 게 없을 거야. 그럼 지식을 넓히는 거가 되고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받은 게 됐는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역량을 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사가 되고 싶지만 강사가 될 수 없는 과정에 들어가서 강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사회적인 요가 강사를 만드는 시스템은 요가 지도자를 만드는 구조나 체계가 없다. 맞아 죽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래. 지도자라는 위치는 이만큼인 건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요가에 대한 것들을 상식적으로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게 하는 동기부여와 환경과 마음가짐과 자세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뿐인 거지 요 위치로 올려줄 수 없어. 절대로. 이 과정은 1년, 2년, 3년이 걸리는 과정인 거고 온전히 다 투입해서 전일 동안 계속 해야지만이 가능한 과정이지 120시간, 200시간, 500시간을 듣는다고 되는 과정이 아니야. 그리고 근데 난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렇게 안 했지. 예전엔 그렇게 해도 됐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 앞에 전편에 우리 제목이 뭐였던 거지 그게? 요가 지도자 워크샵. 요가 지도자 과정 워크샵의 문제점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자세를 알고 무엇을 아는 것만으로 가능한 시절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 이거 빨리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졌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엔 지식만 갖고 통하던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지식 갖고 통하는 때가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근데 예전에는 워크샵을 들으면서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강사가 되면 시장도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그거 이상으로 바랄 수 없을 만큼으로 그 지식 자체가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는 그 지식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시장도 포화됐고
선생님들도 더 많아졌고 배우는 사람도 더 퀄리티가 높아졌고 그거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워크샵 안에서의 과정을 갖고서 그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역량이 안 나와. 시장이 변했어. 예전에는 먹혔던 것들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고. 다시 얘기해. 여기까지가 리뷰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나?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왜 주도자를 받지 않는지는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르칠 자신이 없으세요? 이제 그 좌절한 그런 모습들을 봐서? 이제 길게 얘기해도 되나?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 우선. 네, 이제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2015년도에 워크샵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 워크샵 첫 슬라이드가 뭐였냐면 워크샵을 첫 시작했던 첫 슬라이드는 뭐였냐면 이 새가 이렇게 있는 거야. 새가 어디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포수가 저 새를 딱 쏴야 되는데 새가 가만히 있어. 그래갖고 저 새는 왜 안 날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쏠라고 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봤다. 그랬더니 새가 이 곤충 이거 있잖아, 개구리 이런 거를 먹으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개구리를 먹으려는 거야. 근데 개구리는 뒤에 새가 있는데 도망을 안 가. 그래갖고 얘는 왜 안 가는 거야? 보니까 거기 앞에 사마귀가 있고 사마귀 앞에는 뭐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새는 그 뭐 개구리 먹으려고 그랬던 거고 개구리는 뱀인지 사마귀인지 먹으려고 그랬던 거고 사마귀는 그 앞에 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포수가 비둘기를 딱 쏘려고 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져가지고 내 뒤. 뒤를 찾아봤던 거지. 얘 쏘는데 쏘고 그러면 내 뒤엔 누가 있냐 말이야. 그 서늘한 슬라이드를 한 장 주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어. 이게 내 워크숍 첫 번째였어. 그런 다음에 예언을 했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맞지? 그러고 나니까 그게 첫 번째 슬라이드였어.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목표로 하는 성공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욕심내고 탐내는 것들이 있고 의욕이 있는데 그 의욕을 하고 있으면서 몰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뒤에 누가 날 노리고 있냐고. 죽음이 노리고 있다고. 그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벗어나는 그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날 노리고 있는데 죽음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점에 내가 후회 없고 행복하고 가치롭고 의미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해보자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으로 요가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요가는 미용이나 건강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던 것들은 원래 몸이 아파서 왔거나 더 예뻐지고 싶었거나 마음의 순화를 위해서 왔던 것들이었지만 그래서 효과를 보고 나니까 나에 대한 신뢰나 요가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느끼게 되어서 그걸 조금 더 알고 싶은 걸로 오게 되었지만 실제로 내가 요가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이나 아직 다 못 이루었지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들은 미용 건강, 뭐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요가의 본래적 목표를 전달하고 싶다. 요가의 본래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걸 놓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종류의 것들이 전통되어서 내려가고 있었고 이 수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슈탕가 요가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삼매가 무엇인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되었지. 그래서 며칠, 몇 주를 계속 이런 관념을 붙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 요가의 본래적 의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변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선 그랬어.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을 이끌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내 삶이 너무 행복했고 맨날 놀고 있는데 돈이 벌리고 내가 재미있는 걸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가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면 좋을 거야, 하면 좋을 거야 계속 보내주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넌 반드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매일 모여서 수련을 하고 주말이면 워크숍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었는데,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서 강사 이제 뭐 수업한 것들 복귀해 갖고 하기도 하고, 멘트 연습도 하고, 목소리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수업도 시켜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2016년 2017년 돼서 내부에서 수업도 하고 외부로 수련을 나가기도 하고, 외부에 수업이 있으면 대강도 나간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험담도 이야기하면 그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어. 떠나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변화된 사람도 있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변화되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됐는데 내가 욕심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되돌아보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 10%가 변한 게 변한 거니 안 변한 거니? 안 변한 건 아닌데 음. 그렇다고 많이 변했다고 할 수도 없고. 90%가 변한 건 변한 거니 안 변한 거니? 거진 변한 거. 거진 변한 거니? 근데 기준을 100%로 놓으면 10% 남아있는 게 다 변한 게 아니야. 너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 너 아직 남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0%가 변했는데 야 변해가고 있다, 야 너 좀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나의 그 기준은 뭐였냐면 이 완전한 상태에서 올려버리는 거였어. 올려버리는 거. 올라가고 여기서 확 변한 느낌. 너 자체도, 너의 감정도, 너의 생각도, 그리고 너의 삶도 다 변하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버렸어. 100%가 아닌 건 다 실패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하냐면, 야, 넌 변한 게 아니라 변신했네, 변신. 화장하고 옷 바꿔 입고 변신했네. 내면은 그대로잖아. 뭐 이렇게도 생각해봤던 거고, 난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변신시켜버린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자, 질문이 강사를 예전엔 키웠고 지금도 키우고 있어. 근데 더 이상 워크숍은 하지 않아.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말이었잖아. 그래서 결론은 내 맘같이 다 따라와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자질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난 완벽한 성과를 바라고 있었고, 그게 불일치 되니까 내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요만큼도 사기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그만두게 되었지. 그러고 나면 어떤 연세를 할까? 계속 가르치고 싶은데, 재능이 있고 아니면 목표가 있고 절실한 사람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과정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1대 다수로 해서 가르치는 것들은 지식 전달을 하고 어떤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제로는 완전한 트레이닝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런 꿈을 꿨었어. 내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것들이나 그냥 영상을 봐도, 영상을 몇 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전달을 해주고, 그게 준비가 돼서 누군가가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찾고자 한다면 그때 내가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전해줄 수 있는 과정이 좋겠다. 한번 걸러서 자질이 있고 동기부여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절실한 상태에서. 그럼 그건 모집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까 이야기에서 스킵할 것들이 있고, 봐봐. 그래, 이거 이해가 되지? 요가는 어줍지 않게 하면서 확실하게 할 거 아니면 그냥 베이스 캠프로 놓고서 너의 휴식처럼 만들라고. 더 좋고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걸로 해. 여기 들어오면 아마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왜 그럴까?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전하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힘들어. 차라리 들어가기 힘든 곳은 들어가고 나면 유지하기는 쉬워.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아무나 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고 난 다음에도 힘들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지.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요가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압박감을 받고 있거나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휴식이 없이 매진해서 계속 달려오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것들인데, 요가를 하면서 휴식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때 요가는 공통교양이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그랬잖아. 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에서 연설을 하거나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들 할 때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고 있고 내가 조명을 받고 있으면 그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근데 그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대에 들어가서 잘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무대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잘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꿈꾸는 모습이면서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그렇잖아. 조명을 갖고 있고 내가 마이크나 끼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공감을 해주면서 하고 있다고.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이게 자질이 있나 봐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자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망하거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근데 연예인. 그렇지, 연예인 같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가 강사라는 것들은 이 갖고 있는 요소라는 것이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스타성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 나의 끼와 에너지를, 기를 뿜어주는 이 끼를 발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들한테 공감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근사해 보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선망이 되는 거라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내 재능은 아니야. 그럴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가를 한 다음에 행복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끼가 없는데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재능이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선택을 했어. 근데 재능 있는 사람 대본에 돼. 그리고 걔는 그 재능이 없어도 언젠가는 그걸 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재능이 없는데 한대. 그리고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럼 마침내 돼. 또 하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를 끌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얘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느 순간 돼. 좋은 선생님이.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본인의 재능을 찾아가야 돼. 안 되는 거 계속 머리 박아가면서 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특히 그게 요가여서 가게 되면 대항하기가 힘들어. 왜 대항하기 힘드냐면 컴퓨터 몰라도 돼. 뭐 이거 하다가 몰라도 돼. 어떤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몰라도 돼. 이게 안 맞으면 포기해도 되잖아. 이거 없어서 하니까. 근데 요가라는 것들은 포기하기가 힘들어. 왜요? 공통교양이거든. 사람의 요소에 있어서 요가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이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부분들인데, 요가를 진입을 했다가 상처를 받아서 요가를 안 한다. 그러면 평생 동안의 앙금이 남게 돼. 이해가지 않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진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다시 생각해봐.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지. 예전에 요가 선생님이 100명이었어. 근데 시장이 1000명을 원하고 있어. 그럼 100명, 그 다음에 100명 나온 사람 또 진입하지. 1000명이었는데 이제 진입한 게 1000명 끝났는데 또 1000명이 들어왔어. 해마다 또 1000명이 들어왔어. 해마다 1000명도 넘어. 2000명이 들어왔어. 그러고 나니까 포화 시장이 됐지. 여기서 은퇴하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 포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차렸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지. 학원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가격 경쟁이 낮아지면서 질은 하락하게 되고 양은 많아지게 되고 자리는 아주 안 좋아지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진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살 깎아 먹기로 강사의 페이는 고정되거나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원장 그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요가원을 차려. 그래서 요가원을 하는데 시장성에서 죽게 돼.
요가원이 망해. 그럼 다시 또 강사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가하고 담쌓고서 그냥 다른 업종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근데 이 세상이 이게 벌써 너무 늦어버렸어. 왜 이런 일이 되냐면 눈에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 처음에 용산에서 조립 PC를 만들 때에는 원재료 값이 30만 원, 40만 원이었지만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고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나니까 용산에서 조립 PC를 만드는데 단가가 1, 20만 원만 차이가 나더라도 마진만 먹으려고 해도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PC 하나 파는데 이제 순수익이 10만 원밖에 못 만들어지는 단계가 왔다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든 뭐 이런 것들이든 우리가 정보가 어두울 때에는 그 가격을 부풀리고 거품을 끼게 하는 건 엄청 많이 할 수 있었어. 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오픈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엔 그 단가를 맞춰주지 않게 되면 어차피 팔 수가 없으니까 마진율을 계속 낮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낮아지니까 수익이 줄게 되겠지. 그럼 그 시장은 벌써 사양산업에 진입하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예전엔 요가가 기본적인 지식과 아사나 지식과 어떻게 연출하는지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요가 복장을 입고 요가원을 꾸며놓고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그 가성비를 느낄 수 있었고, 이 돈을 내고 내가 요가를 배웠어. 요가라는 그 문화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요가원을 개설을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원천 기술자들이 많았고,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깊게 배웠던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 많았으니까 정통 요가원이어도 꽤 괜찮은 들이 많았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분들이 팔로워들 만들어갖고 지식을 전해주고 내재화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대량 생산이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하고 맞아떨어지게 돼서 괜찮았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다고. 왜냐하면 수요자도 지식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제 불과 2, 3년 이제 요즘같이 된 상태에서 보면 모든 아사나와 방법론, 방식, 그 무엇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버렸어. 유튜브에도 있고 앱에도 있고 여러 가지에도 있고, 어떤 강사가 이것 과정과 이것 과정과 이것 과정과 해서 필라테스랑 요가랑 뭐 생활체육이랑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더 똑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뛰어난 강사가 되지 못하는 단계가 왔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이 과정을 들어도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 정도가 되면 기본 페이 받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 탁월한 강사가 되는 것이랑 더 뛰어난 강사가 되고 인정을 받는 강사가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에너지는 지혜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의 기력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와 자신감과 내재된 수련 안에서 오는 깊이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아슈탕가 수련인데 누구한테 받겠냐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 오래 숙성된 사람, 본래적인 의미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지, 갓 아슈탕가를 지식적으로 온 사람한테 배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정점에 있는 것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그것들을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거야. 바닥에서만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수위를 못 넘어간. 이 수위가 뭐냐면 지식이 있을 때 두 가지래. 잘 봐봐. 우리가 학습한다고 하지.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것이야. 근데 학은 뭘 배우는 거냐면 아는 걸 배우는 거야. 내가 어떠한 노하우가 있어갖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걸 글로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날 윤설 얘기한 거고 똑같아.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글로 써놓고 내가 한 것들을 교재로 해서 해놓고 가르쳐 준단 말이지. 강의를 듣고. 그럼 문자화된 걸로 보이지. 그럼 그 사람의 노하우를 그대로 내가 배울 수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강의하기 위해서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것들은 이 드러나는 표면적인 거에 10배, 20배가 있거든.
경우의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베이직이 되는 토대의 원론과 이런 응용적인 것들을 다 합산해 갖고 나온 설명들이었던 건데 이 설명만 갖고 와서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배울 수가 없다고.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노하우면서 발상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지혜의 저장고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암묵지라고 해. 그리고 드러난 이런 것들을 명시지, 형식지라고 한다고. 드러난 것들. 이 드러난 것들을 배우는 거를 학이라고 해.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적인 것들과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는 느낌들은 암묵지가 돼.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사람의 기술을 흡수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드러난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깊숙이 있는 암묵지를 배울 수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사사됐다고 하거든. 그럼 지금 요가 선생님이 되어서 요가 과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95%, 99%는 다 이 형식지를 배우러 다니는 거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이 형식지를 배우러 다니는 게 예전엔 장사가 됐다고. 근데 이제 이 형식지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워크샵이 장사가 안 될 거야. 벌써 2, 3년 전 추세만 해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예전엔 무슨 지도자 과정 300 얼마, 무슨 지도자 과정은 500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럼 그 협회의 자격증이 나오거나 이 선생님 밑에서 그걸 배우게 되면 이 선생님의 노하우랑 이 선생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니까 그 교재와 이런 것들 배우게 됐다고. 나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됐는데 지식을 하면서 활용을 해도 인정받는 때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나가서 보니까 이미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걸로는 컨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오면 100% 지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요가 강사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럼 저 이제 하면 안 돼요? 넌 괜찮지. 생각해봐라. 암묵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느낌, 체감, 영감, 지혜, 발상력, 상상력, 직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감각, 이런 것들이 나와지면서 응용적인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가 되거든. 그럼 나에 대한 정체성도 커진다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이 정체성 안에서 왜 저렇게 될까라는 고민과 질문을 하다가 발견된 그동안의 그 쌓아온 것과 경전을 보면서 나온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하우하고 이걸 건든다고. 이런 방식에다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적용시키면 수업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튀어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런 발상력이나 체감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만 배우고 그걸 모조리 복사한 다음에 아는 상태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얘는 형식지만 학한 거야. 형식지만 배운 거라고. 그게 아니라 암묵지를 습해야 돼.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발동이 걸려서 완전한 학습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단계가 가야지 높은 알매 단계에서 수업을 높은 상태에서 본인의 강사가 역량이 높아진 상태에서 적용한다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찍었잖아. 선생님의 단계 1, 2, 3, 4, 5단계, 알매 단계 1, 2, 3, 4, 5단계, 수업 방식이나 수업 구성에서의 5단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윗선에서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배운 걸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러한 지식들을 먼저 선행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내려놓고서 찍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지도자 없이 갈 필요 없이 본인이 검색만 잘하고 강의만 잘 들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형식지에 대한 것들은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됐지? 그럼 뭐가 됐다고? 워크샵 가지 달라고. 워크샵은 갈 필요가 없어졌고, 두 번째는 내가 배우는 것, 요가에 취미가 있어서 요가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것들은 유튜브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겠다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옛날에는 용산에 가서 PC를 샀지만, 아니면 용산 PC 못 사지만 삼성 PC, 삼보 PC 옛날에 그런 거 사면서 거품 낀 걸 쓰고서 샀지만 이제 조립에 대한 레시피를 알게 됐으니까 부품만 사다가 내가 조립하면 되는 단계가 됐다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브랜드 노트북이나 이걸 사지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유튜브나 좋은 강의를 들으면 요가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책을 찾아보다 보면
선생님보다 더 노력만 하게 되면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수련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식지에서는 괜찮다고. 그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암묵지야. 이 표현되지 않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를 사사해야 돼. 근데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지.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글을 썼었는데 명불허전이라고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저기 계속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요가원, 저 요가원, 여기저기. 그렇지. 이 요가원 저 요가원 다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유형과 선호기호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하고 궁합이 맞는 선생님은 반드시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게 고구마 순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고 이 뿌리 이렇게 쭉 찾아가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좋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기 가서 수업을 들어봐. 맨날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듣고 또 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선뜻 과정을 한 다음에 환상을 갖지 말고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유명한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작은 미니 워크숍 같은 것들은 뭐 5만원, 15만원, 20만원짜리들을 다니면서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분들과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눈이 선별을 해. 어떤 분이 더 좋은지. 돼요? 꼭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될걸? 안 되나? 그래서 시장이 변한 게 어느 정도 변했냐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앱으로도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이제. 내가 처음에 할 때에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거냐면 국내 유튜브 영상은 없었어. 그리고 네이버에서 하게 되면 홈 트레이닝 영상이랑 이런 것들이어서 거기서 보면 부위별 뭐 요가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거에 효과 있는 자세 이런 거였고 정말 옛날 비디오밖에 없었어. 옛날 옥주현 뭐 요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기도 한참 요가도 많지. 근데 접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건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영상이 너무 많을걸?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막연할 거야. 답 안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핵심은 뭐냐면 뻔하게 보이는 명시적인 그 형식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지를 제공해주는 곳에 가서 익혀야 된다고. 배우면 안 되고. 그 익힌 정도가 돼줘야 내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대본 주지, 자세 주지, 그걸 달달달 외우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지. 그런 수업은 누구도 알아챌 수 있어. 만약에 정말 그렇게밖에 내가 쉽게 할 수 없다. 그럼 그 대본이 한 10개 정도 있고 그 대본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외운 상태로 대본 보이지 않고 누군가한테 20번 정도 PT를 해줘. 그러고 나서 수업 나가면 빵빵 나.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이제 앞으로 윤유가 구독하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 선생님의 발성, 뭐 대본을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준다. 근데 이게 뭐라고? 형식지라고. 배울 수 있을 거야. 원장님이 가진 암묵지는 뭐예요? 내가 만든 암묵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입에서 나온 거 말고 느끼는 것들이지. 있지 않니? 그럼요. 저건 원장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 느낌은 원장님이 얘기하지 않았는 건데 이 느낌이 있다 하고 질문한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원장님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게 암묵지야. 그리고 네가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해 준 거 있잖아. 그게 암묵지야. 내가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옳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게 암묵지야. 그러니까 결론은 질문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 예전에 저한테 무사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가 그래.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아리의 창 얘기했지. 그 조아리의 창이 무슨 뜻이냐면 조아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게 있다고. 그리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넌 모르는 게 있어. 그건 네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어. 너한테는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단계가 또 있다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나한테 뽑아 먹어야 하는 건 뭐냐고. 내가 모르는 거. 네가 모르고 있고 나는 알고 있는 거. 그걸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 7번이 뭐냐면 이거야. 정말 요가 강사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야. 저 요가 강사 하고 싶대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요가 강사 또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재밌는 거 또 딴 거 없어요? 딴 거 요가보다 더 재밌거나 그런 거 아니면 요가보다 또 좀 잘하는 거 그거 해요. 요가 강사 하고 싶은데 그럼 요가 강사 말고 요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해요. 그거 한 다음에 요가 가서 돈 써요. 요가 강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래도 요가가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람하고 교류하는 거 좋아하세요? 나 몸 다치는데 남 이렇게 막 주물러 주거나 나도 마음 아픈데 남 얘기 막 들어주거나 그런 거 좋아해요? 남의 관심 많아요? 그럼 조금 괜찮고 본인이 튀고 싶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본인 몸 아니면 본인 인기 먹고 싶어요? 그럼 다르게 인기 먹으면 되잖아. 요즘 많은데 인싸하면 되지. 인싸. 요가 선생님 하지 말고 인스타 하거나 아니면 저 유튜브 하는데 브이로그 하면 되지. 브이로그 하면서 본인의 일상과 본인의 요가적 삶과 아니면 본인의 아사나 도전기와 본인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한 다음에 하면은 훨씬 좋아. 왜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만 보고 오니까. 내 몸이나 내 몸 아픈 거나 이거 고쳐달라고 하거나 엉뚱한 질문 안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좋아. 요가 강사하면 안 되지. 또 내가 5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요가는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영성의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썼어. 이게 뭐냐면 내가 요가사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 강사였다고. 강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지식 전달자야. 근데 거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지식 전달해봐야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내가 강사를 했던 이유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였는데 근데 난 변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나 해서 보니까 난 배워서 변한 게 아니야. 배운 건 기본이었던 거고 훈련 받아야지 변해. 트레이닝 받아야지 변한다고. 그럼 이 훈련, 트레이닝이 뭘까? 그게 이제 요가로 보니까 수련이었던 거야. 그래서 수련을 하면 사람을 수련을 시키면 그때는 변화지는 거구나가 되는데 수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야. 수련을 남한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많고 기력이 좋아서 동기부여를 잘 시킬 수 있고 명료하고 맑은 생각이어서 그 영성 안에서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팍팍 터뜨려줘갖고 깨워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감각을 치유자라고. 요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고 수련으로 하는 거잖아. 실천이고. 그럼 이 사람을 실천하게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고 북돋아주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가르치는 곳이 없다고. 요가에 가면 요가 자세가 요가 철학이 뭐가 요가에 관한 것 요가의 그 무엇 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자는 말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먹혔지만 이제는 먹히는 시대가 갔다고. 적당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적당히 벌어먹고 살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구인가? 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벙 뜬 상태에서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가고 있다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있거나 나 놀고 있어. 즐기고 있어. 나 행복해. 의미로워. 근데 삶도 풍요로워. 이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거지. 7번. 지금 몇 분 갔니? 한 시간 좀 봐줄래? 한 50분 갔어. 50분 갔어? 그래서 정말 오고 싶다고 한다면 가. 정말 오고 싶다면 안 돼. 넌 가. 계속 그럴 거야. 그럼 네가 키우는 사람들은 누군데? 강사가 되고 싶어서 강사가 돼야 되는 사람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어떤 돈벌이로 해서 나의 직업을 갖고 있어고 싶다거나 어떤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고프다거나 당연히 고프지. 근데 그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면 좋겠냐면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그게 너무 좋아. 돈 안 받고도 그럴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몸이 다쳤어. 몸이 아파. 이렇게 눌러주니까 힘들어. 누구 어깨 주물러주는 게 너무 힘들어. 봉사잖아. 근데 너무 좋아.
그럼 와. 그 사람이 자질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수행자가 되겠다는 마음. 너무 골 때리는 얘기지. 수련은 수행자가 하는 거거든. 수련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하는 것이고,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것은 운동이지. 그리고 수련의 목표는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수행은 뭔데? 수행은 뭐냐면 맑게 되어서 나 자체의 어떤 물질적 욕구도 있고 나의 생각, 감정, 오감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안에 근본적인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어서 그걸 닦아내서 그거를 계속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한테 이로움도 주고 그게 나한테도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놓쳐. 그럼 머리 깎고 이거 입으면 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머리 깎을 수도 없고 이거 패셔너블하지 않아. 이 뭐 승복이든 아니면 이게 목사님이거든 신부님이거든 이게 너무 교복도 싫은데 너무 싫어. 그러면 추리닝 입고 요가복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수행자가 되는 느낌으로 가면 참 좋겠지. 그런 것들이 완전한 건 아니고 한 5, 60%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지. 그때라야 된다. 무슨 느낌이냐면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봉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니? 좋은 선생님이 돼 있어. 그래서 누구나 찾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말하고 똑같아.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단 말이지. 난 죽으려고 계속 들이대니까 이기잖아 자꾸.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다고. 근데 살고자 도망가면 계속 배임을 당하니까 죽게 된다고. 그래서 돈 벌려고 오면 돈 벌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게 돼. 근데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요가 시장이 포화가 되어 있잖아. 근데 강사가 되겠대. 강사하지 마. 돈 많이 안 줘. 그리고 어느 순간 내쳐져.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원장해, 그냥 원장. 내가 돈 열심히 번 다음에 원장 하라고. 그럼 배울 때부터 마인드가 달라. 배울 때부터 나 원장 해야 되니까, 내가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회원들한테 진짜로 잘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서 해. 그런 다음에 바로 원장 해. 나처럼. 나 강사 안 했으니까. 아니 내가 왜 죽게 페이 3만 원 받으면서 남의 센터 잘 되게 해줘야 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장님 강사했잖아요. 까르마 요가 때. 음. 그런 자세로 들어오면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남의 일 해주고 남의 센터 나가는데 내 일처럼 하게 된다고. 받은 만큼만 해야지, 받은 만큼만 해야지, 내 기운이나 내 에너지 보존해야지, 내 체력 보존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만큼밖에 안 배워준단 말이지. 내 거 완전히 쏟아 부어가지고 이 사람 바꿔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 사람이 바뀐 거에서 오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 그 믿음이 생겨야 내 센터를 가질 수 있거든. 야, 내가 손대면 다 낫고 내 강의만 내 수업 들어오는 거 봐봐. 나 좋다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지? 하나 차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왜 비겁하게 계속 구직하고 있어? 내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배워야 되잖아.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센터에서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교류를 하거나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잘 배워야겠지. 내 손에서 기적이 날 때까지, 내 목소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공손하게 그냥 배우면 되지 뭐. 끊고 안 갈래?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끊고 아니면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면 그냥 갈게. 더 가실 게 있으세요? 이게 이 전체적인 것들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타짜야, 타짜. 왜? 그러면 잠깐 정지를 시켜놔줘.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그거 많이 얘기해. 타짜. 타짜 봤지? 안 봤어요. 제가 안 봤다고 그랬는데. 야, 타짜부터 봐. 거기 이렇게 팔목 자르는 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싫어해. 팔목 안 자르는데? 뭔가를 한다고 했어요. 손목 자르는데? 야, 너 발목이라고 하지 다리목이라고 안 해. 춘숙이 팔목이 어딨냐? 어쨌든 뭐가 자른다고 했어요.
음. 내가 정말 오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얘기할 때 해주는 얘기가 타짜 이야기 해줘. 안 봤다고 하니까 잘 됐다. 타짜 원에서 보면은 그 곤이라는 애가 있어. 걔가 이제 지방 뭐 소도시에서 이제 도박판을 하는데 무슨 가구 공장인가 그런 데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제일 기우니까 자리 하나가 났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 도박판에 딱 들어간 거지 관심을 갖고 다칠 줄 알죠. 그래갖고 들어가서 돈을 다 날려. 그래갖고 누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하고 가다가 이제 누나가 이혼 위자료를 받아온 것까지 돈 다 날려. 그래서 게임 끝나는 거야 인생.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얘가 거기서 또 돈을 잃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깽판을 친 다음에 너 나 아까 때렸어 하면서 막 하고 그 도박판에 돈 다 긁어갖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쇠사슬 갖고 이제 이 새끼 죽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편경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배우 백윤식이 편경장인데 그냥 나도 살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 내가 그때 빚 못 준 거 있지? 그걸 그냥 탕감하고 쟤 그냥 보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고니가 누구였는지 알아? 그 남자 배우가 누구지? 조승우. 응, 그러니까 응 그래 이러면서 끝났지. 그리고 돈 갖고 나가는데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대한민국 이거야. 타짜.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거에 팍 삘이 꼽혀가지고 선생님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 뭐야? 그러다가 송금 보고 나서 넌 바깥에서 죽을 팔자다. 도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서 계속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면이 뭐가 있냐면 비는데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는데 계속 오니까 그 보디가드 같은 분이 하나 있어. 그 세탁물 이렇게 물 갖고 다니는데 걔가 맨날 때려. 본이래요? 그러니까 걔 이기면은 평균사한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얻어터지고 가면은 얻어치고 가면 얻어터지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새끼가 계단에서 만났는데 빡 쳤는데 걔가 팔을 잃는 거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쇠떼기 넣고 있었거든. 이 새끼를 빡 쳐가지고 이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평경장 밑으로 들어가. 그게 뭐냐면 절실함이야. 근데 이제 고니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이 도박판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상태에서 도박판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에서 잃지. 요가판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실력이 또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그럼 깨지지. 좌절하게 되고. 근데 마치 이것만 진입하면 뭐가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해서 들어오지만 오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뭐 막 죽을 결심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호락호락하지도 않다고. 그 호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재능이 있으면 쭉쭉 나가겠지. 그리고 내가 원래 잘났을 때 쭉쭉 나가겠지.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되게 요가에 관심 갖는 경우는 내가 모자란 것들이 있었고 그 모자란 것들을 채우게 되면서 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매력과 고마움을 느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세상에 펼치게 되면 사람들도 나만큼 요가 고마워하고 선생님한테 너무 존경하게 될 거라는 환상을 갖고 들어오게 된 건데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이 도박을 치면 돈을 딸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아닌 거지. 그래서 돈 다 잃고 죽을 결심을 한 상태였단 말이지. 그때 평경장이 얘 돈을 갚아줬거든. 그냥 보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도박판 그 하는 애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이렇게 얘기하거든. 걔는 그냥 끝에 있었던 놈인 거야. 그러니까 요가 강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사회에서 계속 돌아다녀 보는 거야. 그러다가 바닥을 쳐서 할 게 없네. 그때 오는 거야. 그럼 좋아. 막 환상을 갖고서 이걸 해서 하는 친구들은 별로야. 사회에서 사회생활하고 치이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엔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순수한 영혼이 있어. 부족자들이요? 사회에 부적응자들이 있단 말이지. 노력도 열심히 하고 역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데 사회의 룰에 맞춰진 양심이 약간 조금 퇴색되어 있고 입 바르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 하면 안 되고 장사 속 하면서 속물근성으로 드러내는 거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러면서 아니면 사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건강이 바닥을 치든 감정이 바닥을 치든 영혼이 바닥을 치든. 그래서 갈 때까지 간 놈이나 갈 때까지 간 년이 있단 말이지. 난 그때 갈 때까지 간 놈이었고, 와, 더 뚫을 데가 없네,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때 뭐냐면 영성적인 욕구가 나올 때야. 그럼 영성적인 욕구가 있냐고. 그럼 절실함이 생기잖아. 그때 좋은 선생님이 나타나. 그럼 좋은 선생님이 나타나는데 절실함이 없이 얻어 터졌잖아. 집에 가라 그랬잖아. 그럼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얻어 터지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깡으로, 걔는 깡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데 막 힘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요거 수제판 갖다 갖고 응용을 해서라도 이겼어. 그러고 나니까 제자를 받아주거든. 그러고 나서 한 2년을 배우지.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계속. 밥 먹을 때도 화투창 붙여서 보인다, 잘 가려라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서 붙이고. 그러니까 이거 패 바꾸기 하는 것도 이거 계속 붙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손기술이라고 하는데 타짜들이 진짜 그렇게 하잖아. 근데 거기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타짜가 뭘 의미한 거냐면 달인을 의미해. 2년 동안 박혀 있으면서 계속 배우는데 생각해봐라. 밥 먹고 잠자고 조금 쉬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 몇 시간 하니? 한 14시간 하나? 고시생들이 많이 하면 10시간 찍고 12시간 찍고 14시간 찍으면 막 피 터지는 거라며. 스타워치 해놓고 하면 14시간 배운다고 치자. 그러면 1년 300일 치면은 3일은 3, 42 4200시간 2년이면 8400시간. 근데 1년이 300일이 아니라 365일이니까 며칠 쉰다고 쳐도 2년 동안 꼬박 해갖고 막 하면 10,000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달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가 워크숍을 갖고 가게 되는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이 얼마나 부족한 시간인지 알겠지. 500시간 곱하기 20을 해야지 10,000시간이 나와. 20분의 1 하면은 이제 진입할 수 있다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더 하면 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각오가 되려면 2년 동안 밥만 먹고 그것만 했다니까. 그럼 몇 년 됐지? 1년 조금 넘겠지. 너 근데 밥을 오래 먹었잖아. 좀 놀고. 그래서 아직 멀었지. 한 3년 더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2년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자 나가자 라고 나가갖고 모든 판을 다 휩쓸거든. 모든 판을 고니가. 제가 곤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명장면 중에 하나가 뭔 장면이냐면 거기에 도박의 꽃, 그리고 도박에서 가장 최고는 뭐냐면 설계자야. 타짜가 아니야. 타짜는 이 도박에서 딴 돈에 몇 프로만 먹게 돼. 이 도박판을 만든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먹어. 호구를 물어와야 되고 기술자를 잡아놓고 이걸로 잘 믹스해가지고 이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한 다음에 중독에 빠지게 한 다음에 이 호구의 돈을 이쪽으로 몰게 한 다음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설계자가 누구냐면 김혜수였던 거야.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 근데 그 이대 나온 여자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거 스포일인데 어쩔 수 없지 뭐 10년도 된 영화 안 본 네가 잘못이지. 평경장을 죽여. 그래서 왜 죽인 거야 도대체. 근데 이대 나온 여자인 김혜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쟤 때문에 내가 이 판에 들어왔잖아. 그게 죽일 만큼 미운 거였어. 이 도박판에 안 들어왔으면 내가 이 도박이라는 세상을 모르잖아. 그랬으면 난 평범하거나 예쁘게 곱게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도박이 한번 맛을 들이고 난 다음에 수십억을 만지기도 하고 수십억을 날리기도 하고 이 끝 하나 쪼이는 이 맛하고 이 쪼여갖고 돈을 따는 재미하고 이 중독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 판에 들어오게 해서 날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한 평경장이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럼 평경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도박의 세계를 모든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니가 들어오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거야. 오지 말아라, 오지 마라. 이 판은 끝이 안 좋아. 이 판에선 성공한 사람도 없어. 내가 이 최고의 타짜이지만 이 판은 좋지 않은 판이야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2015년도에 선생님 하라고 하고 강사하면 좋다고 하고 요가 지도자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전업이 되는 데서도 강사 좋다고 권했던 분도 계시고 있단 말이지. 그땐 내가 어렸던 거야. 그땐 내가 어렸던 거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은 내가 좀 아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때 시작했을 때는 조금 늦은 거였고 지금 요가에 들어오려고 하면 많이 늦은 거야.
내가 시작했던 2011년도도 이미 사람들이 많았지만 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나았겠지. 근데 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아직 뭐 20살도 안 된 학생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너도 그랬었을 거고. 아닌가? 맞아요. 그렇겠지.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요가판에 들어오는 거를 말리고 싶다고 내가 성숙돼서 보니까 평경장이 고니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끝이 안 좋아서이잖아. 그리고 김혜수를 그렇게 들이고 난 다음에 죄책감도 있었을 거잖아. 나한테도 그런 게 있어. 나한테도 누군가한테 권한 다음에 이 요가의 맛과 요가 선생님의 맛을 보여주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이 판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냥 여기에서 갖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내 요가 그 편에서 찍었지. 요가 선생님의 자질. 자질 세 개가 뭐냐? 요가 선생님 자질. 어? 기억이 안 나요. 우와. 또 한 번 봐, 그럼. 요가를 좋아할 것, 요가 수련을 할 것, 내가 수련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게 더 좋을 것. 이게 돼야지 된다 그랬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요가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고 요가 수련을 게을리하거나 요가 수련을 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가를 통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지는 걸 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되고 코치가 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가르친 사람이 선수가 잘해야지 학생이 잘해야지 내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막 안 되면 막 히딩크가 가갖고 헤딩하나? 그럴 일이 없잖아. 네. 그렇게 한데 앙리였던 것 같은데 앙리가 어느 클럽 가갖고 감독이 된 거야. 이빨 잘 터니까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거든. 프랑스 최고의 공격수였는데 근데 하니까 애들이 안 따라오니까 야 잠깐만 해봐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야 프로 선수들 지금 선수들한테 내 거 볼 뺏어봐 이지됐대. 잘렸지. 아직도 스타 플레이어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거야. 난 스타이고 선수야. 니네 아직도 나 못 봤어. 야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도 잘 나간다. 니네 지금 현역인데 나 못 빼서? 그러고 있는 거야. 지 역할은 감독인데.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지 아사나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지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선생이야. 요가 모델이지. 그런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가판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희노애락이 있고 만족 불만족이 있고 거기다가 믿고 환상을 가졌던 가치로 왔던 요가판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온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게 더블 바인드 돼 있는 거야. 진퇴양난이라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가면 미련이 남고 있으면 괴롭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7번을 얘기한 거야. 수행자가 되겠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 수행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버틸 수도 있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왜 싸가지 없이 내 말을 안 듣는 거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매력이 부족한 거가 되니까 나한테 뭐가 문제인 거지? 라고 하면서 더 되돌려서 할 수 있다고.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에너지를 확 까버리든지 아니면 전혀 무시해도 나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설득시키고 감화시켜갖고 내 편을 만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들에는 수련의 깊이가 필요하지. 그리고 수업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체력이 됐다 안 됐다 수업이 됐다 안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수행에서 나오는 일들이야. 도노점수잖아. 내가 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역량이 그만큼 가는 게 아니니까 점수 점층적으로 점차적으로 차곡차곡 수 닦아나가면서 그 갭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가 강사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센터에도 이제 몇 명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안 하잖아, 그렇지? 안 하는 이유는 그거지. 정말 본인한테 더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왜 요가에서 하려고 해? 그 잘하는 걸 해서 카르마 요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통해서 요가에서 취미를 얻으면 되잖아. 옛날 너처럼 행복했잖아. 열심히 일하고 돈 갖다 바치면서 몸 좋아지고. 그걸 나한테 갖다 바쳤으면 내가 참 많은 걸 가르쳐줬을 텐데 안타깝다. 원장님 너무 은둔자였어요. 난 계속 은둔자지. 어떻게 생각해? 정말이죠? 대답이 됐나?
네, 된 것 같아요. 안 받는 이유가 요가 강사. 뭐 크게 질문한 게 없어요. 지도자 안 받는 타짜가 주는 교훈이 뭘까? 타짜가 주는 교훈이 뭐야? 절실해야지. 근데 절실해서 그 들어가도 고니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에 대한 드라마이거든. 응. 자기가 저기 했다가. 근데 타짜의 내 교훈은 그거였어. 탐진치. 끝. 응.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탐욕만 일으키고 있다가 진노하게 되잖아.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요가판에서도 똑같아. 확실하게 하라고. 내가 요가 선생님이 되겠다는 탐욕을 부렸는데,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렸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지가 있잖아. 그 상태에서 선택하고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화가 날 일만 남는다. 요가판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타짜를 만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타짜를 만난 다음에 내가 우선은 아니지. 내가 갈 때까지 간 놈인지 한번 봐야지. 갈 때까지 간 놈인지 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때 타짜를 만나. 그 다음에 열심히 2년 동안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상관없어. 기본 1000시간 채우고 기본 10,000시간 채우면 황홀해지는 경험과 함께 달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0,000시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답 나온다. 여기까지.